지금부터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순열과요, 중복 조합입니다.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있어서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 세 개의 접시에 7개의 이 빵을 우리가 나누어 담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라는 접시, B라는 접시, 이렇게 C라는 접시가 있고요. 빵이 1, 2, 3, 4, 5, 6, 7이라는 7개의 빵을 이 세 접시에 우리가 나누어 담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접시가 첫째, 이 접시 세 개가 모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같다. 그리고 빵이 또 모두 같은 빵이냐, 모두 다른 빵이냐. 그래서 접시가 모두 같은 경우하고 빵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접시가 다른 경우, 빵도 서로 다른 경우. 결국은 네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같은 접시가 같고, 두 번째 담을 빵도 같다고, 같은 빵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접시에 같은 빵을 담을 때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 원래 우리가 접시에 빵을 담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중복 순열에서 우체통에 우리가 편지를 담는다라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접시에 빵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같은 접시죠. 같은 접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 A, B, C 세 개고요. 편지가 우리가 5개였을 때 결국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우체통에 서로 다른 편지를 넣는 경우가 결국 3개에서 우리가 파이 5다라고 해서 3파이 5라고 우리가 알게 되겠었죠. 이때 우리가 편지 5개를 넣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죠. 우체통에 A, B, C라고 생각하면 A, B, C다.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모든 편지가 A 우체통에 넣고 네 번째는 B, 다섯 번째 편지는 C에 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체통이 다 같죠. 즉 접시가 다 같은 거죠. 접시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접시를 뽑았냐, 두 번째 접시를 뽑았냐, 세 번째 접시를 우리가 빵이 여기 7개가 있죠. 3, 4, 5, 6, 7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빵을 A, B, C라는 세 접시에 A에 넣느냐, B 넣느냐, C 넣느냐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에 전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빵도 같습니다. 빵도 같을 때 결국은 우리가 세 개의 접시에 똑같은 빵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여기에 7개 같은 빵이 7개를 다 넣고 여기에 하나도 안 넣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접시도 같고 빵도 같은 경우에는 이 7개의 빵을 어떻게 우리가 세 조각으로 나눌 것이냐,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죠. 이 7, 0, 0이고요. 6하고 1, 0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접시가 같죠. 이런 방법이 모두 몇 가지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공식이라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5, 2, 0이고요. 그 다음에 5, 1, 1 이렇게 빵 5개, 빵 하나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의 수만큼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면 4, 3, 0이고요. 4, 2, 1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4, 2, 1이고 결국은 3, 3, 1이 되겠죠. 그리고 3, 2, 2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어떤 다른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방법이 결국은 있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의 수는 특별히 설 길이 없고요. 하나하나 해볼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접시 같고요. 같고 빵은 그 서로 다르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시가 이 특별히 표가 없습니다. 단지 빵이 지금 7개가 어떻게 나누어질 거냐. 그런데 이 빵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접시에 4개, 2개, 1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빵이 서로 다르니까 이 4개의 빵에 결국 빵이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결국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4개에 1, 2, 3, 4라는 빵이고 여기가 5, 6이라는 빵이고 이게 7이라는 빵이 결국은 우리가 4, 2, 1로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이 접시에 결국 어떤 빵이 들어갔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접시에 4개를 우리가 어떤 빵이 들어가는가 7개 중에서 어떤 빵이 들어가느냐를 고르는 방법은 결국은 7개에서 4개를 우리 조합의 수만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2개의 빵을 또 이제 골라야 되니까요. 다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개에서 이제 1개 고를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고유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4, 2, 1이라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경우에도 각각의 경우가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면 결국은 접시하고 빵이 서로 다름으로써 이 7개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7에서 7 콤비네이션 한 거니까 이건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이 각각의 경우에 전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6개 1개로 나누는 경우는 7 콤비네이션 6이고 1 콤비네이션 1 방법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7개에서 5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에서 2개 뽑는 방법이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개에서 5개 뽑고 2개에서 1개 뽑고 다시 1개에서 1개 뽑는 방법.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이게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총 7 콤비네이션 2, 7 콤비네이션 5니까요. 결국 7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결국 21가지가 되겠죠. 21가지의 방법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먼저 5개를 우리가 접시에 담아야 되니까요. 이 경우 1, 2, 3, 4, 5를 담고요. 이 하나의 접시에 그러면 나머지 7을 담고 그 하나의 접시에 6을 담았다고 해보면요. 이런 경우에 총 이 21가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다시 이게 6을 두 번째 접시에 6을 담고 세 번째 7을 담는 이런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봤지 않습니까? 이 콤비네이션 이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이게 겹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7 콤비네이션 5 곱하기 2 콤비네이션 1에 1 콤비네이션 1 하는 총 방법의 수 중에서 이렇게가 겹치게 돼서 결국은 2 팩토리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2 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콤비네이션 7 콤비네이션 4 3 콤비네이션 2 1 콤비네이션 1이 되겠고요. 3, 3, 1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두 개의 3식이 겹쳤으니까 결국 이것은 7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에다가 1 콤비네이션 1인데 이때 이 3, 3도 결국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 경우도 결국은 7 콤비네이션 3 하고요. 4 콤비네이션 2하고 다시 2 콤비네이션 2인데 이 2가 이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해서 각각의 경우에 방금 했던 식으로 쭉 해줘야지만 접시는 같고 빵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접시가 같고 빵이 다른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계산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다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니 세 번째 이 서로 다른 접시죠. 접시가 서로 다르고 만약 빵은 같다라고 한다면요. A, B, C라는 접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라는 접시가 있고 같은 빵이니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빵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결국은 이 세 개의 접시에서 7개를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순서 인정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빵이기 때문에 그 중복을 허락하면서 7개를 우리가 뽑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뭐 B가 이렇게 3개, A, C가 이렇게 뽑았다. 순서대로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7개를 중복을 하라고 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뽑은 경우하고요. B, C하고 A, C 이렇게 뽑은 거하고 결국은 A 접시에 빵 3개, A에 빵 3개, B에 빵 3개, C에 빵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결국은 이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조건 빵 3개, A 3개, C 3개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7개 중에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NH3이 되겠어요. 결국은 7 플러스 3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3이 돼서 결국 9 콤비네이션 3에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개수만큼 중복 조합의 개수만큼 있겠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접시고요. 빵도 서로 다르죠. 다른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같이 취급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경우죠. 이 이야기는 A라는 접시에 1번하고 2, 3, 4, 5번의 빵이 들어있고요. B라는 접시에 2, 3, 4가 2, 3, 4가 들어가고 여기는 5하고 6이 들어갔죠. 그리고 C라는 접시에 결국 7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A라는 접시와 B라는 접시와 C라는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 A에는 1, 2, 3, 4, 5, 6이 들어갔고요. B에는 1, 2, 3이 들어가고 C는 7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접시에 당연히 빵도 다른다면 이 경우 다 각각 달리 취급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3개에서 7개를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면서 뽑는 순열의 순서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파이 7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빵과 접시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명 투표와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명 투표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라는 후보자가 있고요. 뽑는 사람을 1, 2, 3이라고 있습니다. 1, 2, 사람이 AB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AAA라는 것은 1, 2, 3이라는 세 사람이 다 A한테 몰아주는 경우죠. 그런데 AAB하고요. ABA하고 BAA하고 또 ABB, BAB 하고요. BBA 이 경우 하고요. 나머지 BBB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분명히 기명투표로 보면 AAB하고 ABA는 다르죠. 그러면 1이라는 사람이 A 찍고 2라는 사람은 여기 A 찍고 3이 B를 찍었지만 이 경우는 2가 B를 찍고 3이 A를 찍은 경우인 거 아닙니까요? 기명투표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무기명투표로 보면 A는 2표, B는 1표 나온 경우고요. 이 경우는 A 이렇게 3표 다 나온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1표, B 2표 나온 경우고요. 이 경우는 B가 이렇게 3표 이렇게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 무기명 투표 이 경우가 바로 우리는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리고 기명 투표인 경우가 중복 우리가 순열의 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명과 무기명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반드시 좀 어렵지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시가
접시나 빵이 둘 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하나 방법을 다 따져줘야 되고요. 접시가 같고 빵이 다른 경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가까이 경우에 전부 다 이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게 있으면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3, 3 겹쳤으니까 2팩토리얼 나눠줘야 되고 2 겹쳤으니까 2팩토리얼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빵은 이 접시가 다르고 그 빵이 같은 경우가 바로 중복 조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시하고 빵이 모두 다른 경우가 바로 중복 순열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기명투표가 바로 그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투표가 중복 조합이라는 거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매우 그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구별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